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건욱입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을 책임지게 됐는데요. 자, 오늘 금요일 시장인데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시황을 잠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을 보시면은요,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현선물 동시 순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잠시 환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었죠, 그죠? 어제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에 이어서 오늘 갭 상승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환차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물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에 따라서 시장 조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고 선물만 매도를 할 때는 그럼 시장은 단기 조정이거든요. 그러면은 단기 조정 이후에 반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현물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갖다 사잖아요. 그럼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에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동시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는 이제 하방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아 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물 쪽에서 매도 강도가 조금 감소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오늘은 3,566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시간 외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시간 외에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장마감 시때까지는 외국인들이 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이 3,566억 매수 들어온 거는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장마감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다면은 자, 오늘 같은 경우 일단 환율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승 이후의 조정, 그 다음에 어제는 반등 나오니까 오늘은 갭 상승의 조정이었죠. 여기가 조정이니까 다음 주는 어떻게 해요? 다음 주초는 일단 조정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환율 때문에 시장이 환율에 대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시장은 다소 조금 흔들림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저점은 나와 있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의 흔들림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자, 오늘 거래소도 이제 뭐 조금 충격은 있었지만 아랫꼬리를 달아줬죠, 그죠? 근데 이제 코스닥이 큰 폭으로 좀 빠졌습니다. 갭 상승 후에 저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저가가 560.49포인트, 그 다음에 마감가가 560.66포인트 같으면은 저점하고 그 다음에 종가가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종가에 또 밀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런 흐름은 단기적으로 사실 코스닥이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급등에 따른 피곤함이 이제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온 게 아니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쪽에는 신규 주택 판매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제 한 4-5군데 기업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이 만약에 뭐 긍정적으로 마감이 된다라면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도 조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해보지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약세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러니까 크게 변동성만 발생이 안 되면 되거든요. 큰 변동성이 발생되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또다시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거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단기 추세권을 이탈하거나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이었고요.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간욱의 주식 초보 탈출기. 지난 시간까지는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을 했냐면은 지난 시간에는요 투자와 그 다음에 매매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걸 하냐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수익이거든요. 근데 그 수익을 가끔 가다가 수익을 내느냐 아니면은 꾸준히 수익을 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중에 주식 경력이 상당히 오래 되셨어요.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한 18해. 그러니까 18해를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5년 동안은 손실을 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후에 3년 동안은 수익을 봤다고 그래요. 그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15년 동안에는 그냥 무작정 시장이 떨어지면은 그냥 사고, 그리고 시장이 오르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들고만 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을 입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은 지금까지 해왔던 투자를 한번 되새기면서 복기를 한번 해봤답니다. 내가 뭐해서 잘못돼가지고 손실을 봤지?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한번 복기를 해봤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 개인들은 항상 저점에서 살려고 하고, 자,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저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고점을 아세요? 모르거든요. 저도 사실 어느 정도 저점은 알지만 저는 고점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 데 있잖아요. 자, 매수는 있잖아요. 매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매수는 기술이라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이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데 증권주가 이제 주도 업종이 돼가지고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증권주가 강하게 올랐는데 지금은 9월 달, 10월 달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그럼 과연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 이 증권주를 들고 계신 분, 예? 증권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계실까요? 시장도 불안한데, 시장 불안한데 다른 업종은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증권주는 어때요? 횡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주는 안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증권주부터 먼저 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울경제TV 처음에 딱 오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증권주 사세요. 제가 그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과연 지금 증권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나? 저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고점 매도. 고점 매도라는 거는, 그리고 고점 매도 저점이라는 거는 탐욕입니다. 탐욕. 자, 탐욕. 우리한테 이 탐욕이 있으니까 이 탐욕 때문에 우리가 항상 손실을 보더라. 그럼 결국에는 이분이 답을 내는 게 뭐냐면은 우리 증시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을 해가지고 쌍바닥이나 짝꿍댕이 찍고 올라갈 때, 자, 여기서 무릎에 사서, 그 다음에 쌍봉을 그리든지 아니면 외봉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떨어질 때 기준을 잡아서 매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3년 동안 이 15년 동안 손실봤던 걸 3년 동안 만회를 다 했대요. 그러면 이분이 과연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니까, 지금처럼 하니까 무작정 수익이 났을까요? 아니죠.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이 확실하게 있었던 겁니다.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이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낸 거죠. 결국에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라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절대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또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 인구가 약 한 800만 명 되죠. 그죠? 8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수익을 꾸준히 내는 사람이, 약 한 5% 정도 된다 그래요. 자, 수익을 낸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 주식 하시는 분, 800만 명입니다. 800만 명. 근데 이 중에서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분,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분이 1%예요, 1%. 5%입니다, 5%. 근데 이 중에서도 있잖아요. 매달 큰 수익. 그 매달 큰 수익이면은 보통 뭐 얼마 정도가 큰 수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2, 3천만 원 이상은 벌어야 큰 수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몇 프로냐면은 1%. 그런데 이분들이 있잖아요. 하는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아시는 제야의 고수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말 그대로 그냥 시장에 떠도는 300만 원으로 100억을 벌었다, 500만 원으로 100억을 벌었다, 이런 분들이 아니고, 실제로 500만 원 가지고 100억 이상의 돈을 불린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근데 이분이, 저처럼 이렇게 전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냥 도와주고, 그 다음에 주식 배우고 싶다 그러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게 끝이에요. 돈을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강연회를 해달라 해가지고, 아니면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가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자, 손절. 내가 이렇게 100억을 벌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하나의 기술은 이겁니다. 이거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에이, 그거는 다 누구나 그렇게 소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습니까? 그거 말고 색다른 거, 아니, 우리 선생님 특별한 기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이 손절을 저는 굉장히 칼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시장에 살아 계시고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손절이라는 무기로 인해 가지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이 폭락이 나왔죠. 그죠? 아마 대형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이 시장이 폭락이 나오기 전에 손실이 최소 10% 이상에서 한 20% 사이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30% 이상까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형주를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대형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손절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봤겠습니까? 10% 이상 20%까지 빠지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포기다. 그냥 이 종목
어차피 두면은 다시 올라올 거. 이거 모르겠다. 그냥 장롱 속에 처박아 두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진 않으셨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 주식이라는 것 갖다가 접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요.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 분. 주식을 이제 스타트 하신 분인데, 예? 이분들은요, 여기서 수익이 나죠? 내가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내가 전문가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 전문가들은 수익을 못 내는데 나는 내가 수익을 내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시장이 운이 좋아서, 그리고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난다는 것 갖다가 생각을 못 합니다. 그저 내가 실력이 좋아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곧 조만간에 크게 당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사실상 늘상 듣는 얘기예요. 전문가님들한테 늘상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전문가님들도 기준과 원칙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나만의 기준과 원칙. 자, 작은 소 단위로 본다면은 매매 성향, 그 다음에 기준과 원칙, 손절매의 기준, 프로가 되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는 딱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 주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 성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성향에는 중장기, 그 다음에 중단기, 단기, 단타, 스캘퍼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중장기라는 거는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중단기는 6개월 이내, 단기는 1개월 정도, 1개월, 그 다음에 단타는 당일에 사서 당일에 파는 거. 그 다음에 스캘퍼 같은 경우는 잠시 지금 사가지고 1분 뒤에 판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사서 10분 뒤에 판다든지, 그런 게 스캘퍼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대단하다, 이게 대단하다, 저게 대단하다, 그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매매 성향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성격 급하신 분들, 주식 오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수익이 조금 나잖아요? 그러면 팔고 싶어가지고 못 버텨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분명히 보유인데 손은 자동적으로 엔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상 대박이라는 건 없어요. 대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분들이 중형주를 매매하든 대형주를 매매하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향이, 그러니까 내 성격이, 예? 성격 자체가 조금 급하다면은 여러분, 성격이 급하면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중장기나 또는 중단기나 이런 매매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스캘퍼, 단타, 스캘퍼까지는 아니지만 단타나 단기 매매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거 잘못하면은 성격 버립니다.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성격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여러분들이 피곤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성향 자체를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성격은 되게 급하거든요. 근데 매매 스타일은요, 조금 길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인내심은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해보면 그분들 인내심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인내심.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이 조금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타일 자체를, 매매 스타일 자체를 바꾸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의 거의 7, 80%는요, 주식 하시는 분들의 7, 80%는 거의 성격이 급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시장에 보시게 되면 수익률 게임 대회를 하죠. 그죠? 수익률 게임 대회를 하면은 대부분 다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1등하지 중단기,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1등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고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단타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만의 노하우 이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장기 하는데도 여러분들만의 노하우, 중단기만 하는데도 노하우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매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부터 나는 분명히 단기 단타 매매를 하는데 내 그 성향이 좀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내 성향이 나는 이거하고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그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장중에 매매하시는 뭐 단타 트레이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중장기라든지 중단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기업 내용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을 접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조건입니다. 자, 단기 매매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요, 전업 투자자분들도 단기 매매를 상당히 많이 해요.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데, 저도 과거가 아니라 얼마 전 이제 다른 곳에 있을 때 저도 회원분들 모시고 계셨는데, 직장인분들 계세요. 사실 직장인분들도 요즘은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이제 쓰는 걸 갖다가 HTS라고 그러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 근데 지금은 MTS라고 그러죠.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제 그냥 인터넷이 되니까요. 뭐 LTE, 3G 다 되니까 모바일로 거의 대부분 다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인분들도. 그러니까 매수 사인 나가면요.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시겠죠. 뭐 화장실에 가서 뭐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잠시 몰래 뭐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매수하고 그다음에 들어간다든지, 매도하고 들어간다든지 그러시겠죠, 그죠?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이제 전업과 직장인 뭐냐면은 단기 매매 조건에 전업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생기거든요. 이 매매가 생겨요. 그런데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하시던 일이 있잖아요. 그죠? 본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은 부업이란 말이에요. 주식은 부업이기 때문에 이분들 직장인분들은 사실상 단기 매매를 하든 뭘 매매를 하든 간에 있지 않습니까? 내 수익을 조금 작게 잡으셔야 돼요. 전업 투자자분들은 정확하게 매수를 해서 정확하게 매도를 한다면은 최소한 우리 직장인분들은 1, 2% 정도는 내가 덜 먹는다 생각하시고 매매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은 사실 우리 직장인분들이 실제로 사인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사인을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요. SMS입니다. 그죠? 자, SMS인데 이 SMS 사인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달이 되는데 사실 전업 투자자분들은 바로 행동에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직장인분들은 일을 하다가 문자 보고 나가서 MTS 띄워야 되고 그다음에 MTS 접속해 가지고 종목 쳐야 되지, 수량 내야 되지. 예? 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MS를 받고 매매를 하지만 사실상 속도 자체가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분들은요. 여기에서 수익률을 최소한 1에서 3% 정도만 내가 수익률을 포기하면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분들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수익을 낸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트레이딩 방식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오늘 심사숙고를 딱 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나는 내 성격이 어떠나 자기 성격을 모르면 주변 분한테 물어보세요. 성격이 급한지 어떻는지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투자 금액입니다. 사실 이 투자 금액이라는 게 애매하죠. 그죠?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 투자 금액이 뭐 1,000만 원 있으신 분, 2,000만 원 있으신 분, 심지어는 5,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이렇게 있으신 분들 많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100억 이상 가지신 분들이 이 단타 매매 하시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10억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도 단타 매매하는 걸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최소한 5억에서 1억 정도 매매하시는, 1억 정도 금액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금액을 따로 빼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거는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현명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상 단기 매매라는 거는요. 자, 단기 매매라는 거는 시간적인 사이클이 최소 1박 2일에서 있잖아요. 그죠? 최소 1박 2일에서 길게 보면은 일주일까지도 걸립니다. 일주일. 이 단기 매매 사이클이라는 게.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단기 매매라는 게 단타 매매보다는 수익을 조금 크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수익을 본다라면 얘네들은 보통 10% 이상을 단기 매매니까 10% 이상을 목표로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종목을 한 종목에다가 다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종목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 1억을 가지고 있는데 한 2, 3천만 원은 트레이딩을 위해서 빼놨어요. 나머지 7천만 원 가지고 4종목을 들어갔습니다. 4종목을 들어가면은 그러면 똑같이 비율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800만 원? 예? 똑같이 비율을 나누면은. 왜냐하면 3,500만 원 딱 나누면은 한 1,75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1,750만 원 가지고 10% 수익이다. 그럼 175만 원이거든요. 175만 원인데 이게 4종목이 똑같이 오르면요.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4종목이 똑같이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한 종목만, 세 종목은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손실 보고 그 다음에 한 종목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트레이딩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트레이딩. 즉, 단타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금액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상당히 고민을 조금 많이 해보십시오, 오늘. 오늘 많이 하셔가지고, 내 투자 금액이 최소한 2천만 원 이하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중장기 매매든지, 그 다음에 중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단기라든지 트레이딩, 이걸 병행을 해서 한 종목은 단기, 한 종목, 1,000만 원은 단기, 1,000만 원은 트레이딩, 요렇게 매매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예. 요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매 습관. 이 매매 습관이라는 건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습관이라는 거는 내가 한번 잘못 가지게 되면은 상당히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주식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 여러분, 자,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요. 자, 우리 연세 드신 시청자님들,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연세 드신 시청자님들, 지금 우리 자판 있죠? 컴퓨터 자판.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독수리 타법이죠. 그래도 독수리 타법이라도 많이 열심히 하신 분은 이 독수리 타법으로 다다다다닥 이렇게 쳐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어떻게 칩니까? 돋보기 끼고 계시죠? 또 눈도 안 좋아요. 눈도 안 좋아가지고 연세 드셔가지고 돋보기 치는데 이렇게 보시고 글자 한 개 한 개씩 치는데 이거 치다가 주식 다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면은 최소한 있지 않습니까?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2, 30분만 타자 연습하세요. 하루에 2, 30분만 타자 연습하면 한 달만 하면은 독수리 타법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언제든지 이 종목 저 종목 빨리 쳐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리고 종목을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걸 갖다가 내가 매수 매도를 넣을 때 수량 넣고 금액 넣고 엔터를 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마우스를 잡고 마우스로 누르는 게 빠를까요? 엔터 치는 게 빨라요.
예? 이게 습관이거든요. 엔터 치면은 두 번만 치면 따닥 두 번 치면 돼요. 근데 마우스는 여러분들 또 마우스 포인트 찾아야 돼요. 마우스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이 마우스를 한 3바퀴, 4바퀴, 5바퀴는 뺑뺑 돌립니다. 그제서야 마우스 포인트 찾으면은 그때서야 누르고 있어요. 그럼 주가는 마음이가 저만큼 가 있는데. 예? 이거는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이라면은 거의 다 경험하신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시장 변동성. 이 단기 매매라는 거는 사실상 시장 변동성에 크게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이 개별주라는 거는요, 시장의 대형주보다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면은 이 주식 시장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보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빠지면요, 어떤 물량들이 나옵니까? 개인 물량들이 쫙쫙쫙 쏟아지면서 투매가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대형주들대로 시장의 변동성을 받지만 개별주들은 대형주 곱하기 1.5배 정도 더 빠르게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코스닥 시장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 빠질 때 개별주도 움직이는 거 보셨죠? 투매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그 정도로 빠르게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조건에 시장 변동성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상 어떤 종목군들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변동성에 젖어들어 가지고 투매가 떨어지는 반면에 이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안 받고 강하게 가는 종목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사실 에볼라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죠. 특히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특히 이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유증 물량이 1000만 주가량 나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다 올랐어요. 시간에 상한가예요. 시간에 상한가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종목마다 시장 변동성에 받는 힘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내가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전업 투자자를 위한 조건이 있어요. 전업 투자자를 위한 조건이 뭐냐면은 자신만의 매매 기준과 원칙.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기법입니다. 기법. 이 기법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수많은 분들께 물어봅니다. 과연 이 기법을 배워서 돈을 버셨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돈 버신 분이 없어요. 아니요. 와, 정말 어렵던데요.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제가 분명히 이 시간에 제가 첫 방송에서 그랬어요. 자, 이 기법이라는 거 전문가들의 전문가들의 자기만의 노하우입니다. 자기만의 노하우예요. 자, 자기만의 노하우인데, 아니, 이 전문가들이 산전수전 공정전 다 겪고, 그죠? 산전수전 공정전 다 겪고, 쇠가 빠지기 연구해가지고 얻어낸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는데, 예? 과연 이 기법 속에 여러분들께 진짜 정답을 갖다가 가르쳐 주겠느냐? 가르쳐 주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기법이라는 거는 시장이 바뀌면 변해요. 이 기법이라는 건 시장이 변하면 바뀌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법을 갖다가 사용해서 수익이 안 나면은 그 기법을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문가들도 그 종목을 하나 추천해가지고 딱 맞추잖아요. 그럼 그 기법을 거기다 끼워 맞춰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주식은 배울 때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배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수익 낼 수 있는 실력. 시장 분명히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수익 낼 수 있는 실력. 그러면 오늘 같은 날도 오늘같이 시장이 빠지더라도 수익 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트레이딩의 예? 전업 투자자를 위한 조건입니다. 조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은 모의 투자를 해서라도 트레이딩을 자꾸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모의 투자라도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자꾸 해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실제로 모의 투자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해보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세요? 아마 있잖아요.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 모의 투자를 해서 꾸준하게 2, 3년 동안 수익을 내신 분들은 시장에 오잖아요. 안 당합니다. 시장이 그렇게 변화무쌍하더라도 오히려 수익을 내요. 처음에는 작게 내지만 나중에는 많이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의 투자로 한번 수익을 내서 시장에 접근하셨습니까? 아니죠. 계좌 만들고 돈 집어넣으면 그대로 그냥 뒷동량으로 옆집에서 삼성전자고 좋다고 그럽니다. 아, 사래요. 그래서 삼성전자 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손해봤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동네 이제 다 뭐 친구들 만나고 아줌마 만나고 이러면 뭐랍니까? 아이고 옆집에서 삼성전자 주식 사라 해가지고 그거 샀더만은 지금 주식 반토막 나있다. 내가 미치겠다. 남 탓만 합니다. 남 탓. 자기 돈인데 남 이야기 듣고 자기가 사놓고 남 탓을 해요. 왜 남 탓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깨지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실력이 없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보시면은 자신의 심리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도 과연 마인드 컨트롤 되십니까? 예?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쫙쫙 빠지는데 여러분들 매수해가지고 손절하셨습니까? 물론 수익이 꾸준하게 나시는 분들은 내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같은 경우 오늘같이 만약에 시장 빠지잖아요. 아니야, 월요일날 시장 오르는데 내가 왜 팔아? 그냥 들고 있지 뭐. 월요일날 빠지면요.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심리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투매에 동참하시는 분들 많죠. 그분들은 심리가, 즉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식은요. 공포에 매수하는 거예요. 주식은 공포에 매수하고, 예? 그 다음에 이성을 가지신 분은 분명히 공포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투매에 동참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과연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회성이 아닌 작더라도 꾸준한 수익. 일회성이 아닌 작더라도 꾸준한 수익. 하루에 10,000원을 벌더라도 한 달 동안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수익. 10만 원을 벌더라도 한 달 동안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실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업 투자자한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안 되면은 길러야 돼요. 안 되면 실력을 배양시켜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기준과 원칙입니다. 이 기준과 원칙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기준은 기본이 되는 표준이에요. 기준은 기본이 되는 표준인데 원칙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에요. 원칙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원칙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길 건너요. 무단횡단 됩니까? 안 되죠. 벌금 내야 돼요. 어기면은. 그거는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2% 손실 보면은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이 매수를 해가지고 2% 손실 보면은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자, 2% 손실이에요.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했는데 딱 찍고 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3번, 4번만 경험하잖아요. 3번, 4번 정도 경험을 하면은 굉장히 약오릅니다. 화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엔 내가 절대 안 속아야지. 예? 그 뭡니까? 늑대 소년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다음번에 안 속아야지. 근데 다음번에 안 속으려고 2% 빠졌는데도, 손실을 봤는데도 손절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밑으로 쫙쫙 빠집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칙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무시하고라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무시하고라도 무조건 이 원칙은 지켜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요, 예? 시장에서는 실력이 있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다음은요. 자, 기준은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손절매가 있습니다. 예? 사실 매수 시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공부만 하시면은 충분히 매수 시점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차차차 이제 저하고 배워 나가실 텐데요. 이 매수 시점은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실력만 배양하면은, 예? 이거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5일선이 이렇게 돕니다. 5일선 돌 때 이평선에 캔들이 안착하면은 매수한다. 이거 정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도 시점 어떻게 해요? 매도 시점은 이렇게 보면 되죠. 주가가 대량 거래가 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럼 나는 매도하겠다. 다음 날 매도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도라는 거는 사실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고 음봉 대량 거래량이 안 터지면 사실 매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손절매입니다. 손절매는 원칙이 있는데요. 손절매의 원칙에는 원칙 같은 경우는 손절매의 원칙, 그 다음에 매매 종목 제한, 그 다음 매매 금액 제한. 손절매 원칙 이거는 뭐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2%, 3% 나는 손절하겠다. 뭐 만약에 중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막 한 10% 잡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매 종목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관리 종목 매매 안 하겠다. 거래량 없는 종목 매매 안 하겠다. 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관리 종목 이거 매매하면 안 되겠죠. 부실회사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 없는 종목. 이런 종목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고 팔고 원활하지 않으니까 매매 안 해야 되겠죠. 이런 거 정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매 금액 제한. 한 종목에다 몰빵하지 마라. 근데 저는 솔직히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라.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은 깨진다? 아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으면은 조심해서 옮겨가야지. 왜 그걸 깨진다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합니까? 아니, 이게 갈 것 같다 확실히 간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요? 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매 금액 제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매의 기준. 이 손절매의 기준은 가격의 손절매가 있고 시간의 손절매, 생각의 손절매가 있어요. 가격의 손절매라는 거는 내가 몇 %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요거. 그 다음에 시간의 손절매는 주로 이제 그 스캘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내가 뭐 한 30분 동안에 이 종목이 수익이 없다. 그럼 바로 칩니다. 아니면 10분 동안 수익이 없다. 그럼 바로 쳐요. 그러니까 시간의 손절매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같은 트레이더한테 일반적인 단타 트레이더한테는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의 손절매.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면 손절해야 된다. 근데 내 생각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면 거의 대부분 이게 왜 이렇지 생각만 하지 손절 잘 안 하죠. 그죠? 자, 이 부분 자 고려하시고 프로가 되기 위해서 자, 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대형주 만약에 중단기 매매 하시는 분,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중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시기에만 배팅하셔야 돼요. 확실한 시기에만. 그러니까 무조건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시기에만 배팅을 하셔야 되고 확실한 시기에만 배팅하는 만큼 큰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만큼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확실한 시기일까요? 아니죠. 아직까지는
확실한 시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주는 장에 상관없이 꾸준한 수익 적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개별주, 그러니까 프로들은 사실상 그 핑계를 안 됩니다. 핑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생각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적절한 매매 전략 활용하고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기술적인 부분 들어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추천을 드릴 종목은 삼익악기라는 종목이에요. 자, 삼익악기라는 종목인데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익악기라는 회사는 아시다시피 뭐 기타라든지 그 다음에 피아노를 만드는 회사죠, 그죠? 지금 이 회사가 왜 제가 이 회사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피아노 시장 성장 기대감 수혜를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왜 이쪽을 기대를 하냐면은 지금 중국의 가정용 피아노 보급률이 5% 정도밖에 안 된다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내년까지 중국의 모든 부부들이 2자녀씩은 꼭 갖게끔 하겠다. 이런 방송이 나왔다라고 했죠. 그죠? 중국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회사는 당연히 실적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액이 476억 원이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가지고 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가지고 17.4%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수급을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은요. 자, 최근에 투신권이 계속 사가지고 투신권, 그 다음에 투신권 쪽에서 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 다음에 사모펀, 기타 법인이라든지 기타 외국인도 들어왔을 거예요. 국가 지자체가 최근 들어오고 있고. 근데 오늘 보면은 투신권하고 은행 쪽,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이 종목은 매수 타임을 잡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매수가는요. 자, 매수가는 제가 4,350원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4,350원 잡으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5,000원 잡으시면 될 거예요. 목표가는 5,000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3,900원 이탈시 손절관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3주 동안 제가 이제 정신교육만 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는 기술적인 부분에 들어갈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노트하고 필기구하고 준비하셔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꼭 배우셔서 여러분 노하우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